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국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그동안 상당히 그 부침이 있었던 KF-16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공군의 지휘관급, 그러니까 영관급 이상 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인색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가 업그레이드 자체를 아예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업그레이드라는 거에 기준이 있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소소한 업그레이드는 해오긴 했고, 이 업그레이드를 대때 안 했을 때의 전력 누수와 지금 현 시점의 그 현대 공군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한 발짝 퇴보는 수십 발짝의 퇴보를 그렇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계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과거부터 쭉 해왔던 우리 군의 주력기 중에 한 축이자 대단한 그 F-16의 KF-16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KF-16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3월 달에 미국의 애리조나에 파견되는 비행기가 GBU-39를 투하하는 그런 사진도 공개했고, 영상도 맞습니다. 공개하고, 그래서 또 대대적으로 인터넷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도 지금 박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개발해 나가고 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하나의 군대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된 그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국가를 방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KF-16의 개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KF-16, F-16 기종의 그 대한민국 공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정말 튼튼한 허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종이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최고 그 아직까지 그 운영 기체 중에서 최고 많이 운영되는 기체일 뿐더러,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인 거죠. 그렇죠. F-16이라 하면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개국이나 되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체고요. 이 기체를 돈이 없어 업그레이드 못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와서의 어떤 그 좀 아쉬움은, 차라리 미 공군이 그 두 차례의 커다란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을 때,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이루었을 때에 전 세계의 그 F-16 운영국에다가 이제 전문을 보냈을 때 그때 좀 검토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역시 이런 거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F-15K하고도 굉장히 좀 그 오버랩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한 금액도 상당했거든요. 거의 기체 우리가 그 사왔던 그 기체 가격만, 단순 기체 가격만 봤을 때의 절반 맞아요.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손절을 했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맞아요. 많이. 링크 16 때문에 연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또 지금 봤을 때 그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F-16 PB, P 블록 32. 그렇죠. 그게 더 나아졌죠, KF-16. 그렇죠. 물론 한때는 그랬었죠. 그랬었죠. 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업그레이드 안 된 KF-16보다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KF-16이 업그레이드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A사죠. 그렇죠. 그 이전에 설정 APG-68보다 훨씬 먼 거리를, 거의 추적 거리는 300km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탐색해서 표적을 하는 게 A사로 140km 정도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못했던 동십 10개 정도 추적했던 동표를 20개 정도 탐지를 해내고, 동시에 6개를 추적할 수 있는 그 A사 레이더를 닮으로써 현재 우리 군이 앞으로 배치될 보람의 KF-21에 이 앞서서 A사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한국군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A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A사 개편을 안 하고 기계식을 계속 쓸 경우 그 정비 소요와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또 필수적입니다, 그게. 거기다가 지금 말씀 주셨던 그 A사 레이더의 그 성능은
여러분들 뭐 그 성능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뭐 비밀 사항입니다만은 많은 공군 관계자들이나 또는 그 여러 그 외국 서적을 그 비교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라팔에 지금 장착한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있는 네. 에이사 레이더에 필적하거나 조금 상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구조나 이런 게 F-22부터 발전한 F-35까지 간 레이더를 그렇습니다. 바탕으로 된 거니까요.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 처리 소프트웨어가 또 미국이 최고니까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영향을 받죠. 그 KF-16의 가장 개량점 하가 이제 네 가지가 쭈문다면 그 말씀드린 A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세 개로 구분되어 있던 그 임무 컴퓨터를 하나의 대용량 미션 컴퓨터로 바꾸면서 MMMIC라고 하죠. MMMC. 그 바꾸면서 굉장히 데이터 처리 용량, 그러니까 확 전투를 할 늘어났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서 바로 이게 분석을 하고 전투할 수 있는 그 컴퓨터를 바꾸고, 그다음에 헬멧 마운트 조준 시스템.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슈거리긴 한데, 데이터버스 쪽으로는 150개를 구매를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헬멧을 안 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예. 헬멧도 네. 주차 예산에서 구매를 빌렸어요. 한다고 세 합니다. 개만 일단 한데 나중에 사겠죠. 예. 이번에 보면 그 KF-16 처음에 그 미국 그게 통보된 의회에 통보된 내역을 보면 무장도 전부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다 사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지 실무장으로 운영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지금 공군 입장에서 아직 그 그렇죠. 암람도 그렇고 사이드와인도 지금 M이죠. 공군이 F-16 네. 쓰는 게 그것도 재고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근데 급하진 않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사양이 말하자면 로키드 마틴이 2012년에 공개를 했고 2015년부터 이제 대만하고 같이 개발해서 현재 완성된 V형이라는 걸로 가는데, V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AVOR이라는 거. 근데 요게 참 애매해요. 못 붙잡겠더라고요. 우리 그 구매하는 목록에 없어요라고요. 그게 있다고도 하는데 못 찾겠고,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 얘기는 이더넷 시스템이라고 내부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링크 16과 이런 거 연결시키는 이더넷 시스템도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링크 것 같은데. 링크 16은 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그건 애매한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건 아닐 것 굉장히 같아요. 문제가 예. 많은 부분인데, 큰 쪽으로 보면 KF-16의 개량으로 인해서 우리 공군의 전력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건 맞고요. 그런 나머지 상세 내용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잘할 거예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KF-16과 관련돼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건데, KF-16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대가가 대만으로 간다는 그런 대만 기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대만이 이 그 V형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답니다. 38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로키드 마틴과 대만이 그걸 개발을 했고 2015년에 처음 비행을 할 때까지 완성한 돈이 38억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66대를 80억 불을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 기사가 거기다 잤었어요. 한국이 드디어 F-16을 개량을 한다. 거기에 133대를 개발하는 돈 한 2조, 우리나라 돈 2조 10억 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대만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 기뻐해라. 이런 기사가 딱 났더라고요. 로열티 같은 거. 우리나라가 옛날에 500MD 헬리콥터를 개발해서 토우 만들어갖고 수출할 때 로열티를 받기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경우 같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맞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사의 밑 배경은 대만은 우리를 별로 그렇게 좋은 그렇죠.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비꼬는 거죠.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공군에서 그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다가 전역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소스 코드를 받아서 여태까지 그걸 했대요. 그 과거에 KF-16에다가 제이담이나 이런 무기를 통합하는 것도 당시에 우리가 기술 이전 받는 조건으로 로키드 마틴에서 소스 코드를 받았고 F-15K도 소스 코드를 받아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인티하는 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KF-16 개량하는 거에는 계약을 2015년에 하고 현재까지 됐는데 소스 코드를 주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답니다. 요건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RF-16 참매 정찰형 기기가 있는데, 만약에 소스 코드를 못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찰 장비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은 맞아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전 세계 모든 그 에이사 레이더와 그 링크 16급의 데이터 링크를 다는 4.5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기술 보유국들은 모두 다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뭐 미국만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근데 돼요. 말씀하신 근데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해서 소스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5년째 지금 아무도 진역이 안 돼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도 차출해서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 없다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굳이 개발해놓은 정찰기도 못 쓰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뭐 얘기는 스파이스 2000 그 유도탄 공대지 유도탄 순항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이 됐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그 부분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될 것 해결할 같고요.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미국 측에서 기본적으로 좀 그 자세 높게 나오는 그런 협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봐지고요. 그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한미 전력의 심각한 문제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개량형에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를 XD형처럼 이렇게 이중 꺾음으로 딱 했으면 더 멋있을 텐데. 그러면은 너무 그건 돈이 비행기가 많이 들어서. 아니죠. 이미 그거는 개량이 새로운 아니라 신규 신기지. 개발이라. 아 근데 네. 그랬으면 좀 더 마지막에 멋있었을 웃으면서 텐데.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좀 아쉽네요. 네, 그 예. 간지나던데. 자, KF-16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정리해 보면 여기서 그 팩트 하나 비계님도 말씀 주셨지만 중요한 거 사실 하나 많이들 그 언론에서도 그러고 뭐 여러 매체에서 그러는데 뭐 F-16 V라 또는 V급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F-16V는 사양이 정확하게 있고 거기에 일부 사양들과 유사하게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여기 또 말씀 주셨듯 업그레이드에 빠진 것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면 대만은 장착을 하는데 우리는 장착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좀 하는데 못 있습니다. 하는 것도, 네. 근데 공군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F-16은 이 기종은 2040년까지는 끌고 가야 될 기종으로 간다. 계획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뭐 오래 간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중요하죠, 해요. 진짜. 예. 이건 뭐 그냥 F5급도 아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만 한다 그러면 2040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 때문에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계속 속도를 내서 전체 120대 이상 133대가 모두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전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KF-16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